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정세윤 아나운서입니다. 광주기술사업화 10년 성과 및 발전 방안 포럼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지정 10년을 맞이한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지역 특화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광전자융합, 의료부품 소재, 스마트 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지정이 되었는데요. 2011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및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에 18.7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광주특구 지정 당시에는 입주기업이 557개였으나 2019년 12월 기준으로 지정 당시보다 2.5배 증가한 1,40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매출은 1.6배 증가한 11.7조 원을 달성하며 광주특구 지정 후 지역 미래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특구 지정 대비 전 연구개발비는 0.4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국내 특허 출원은 3,674건에서 7,657건으로 증가하며 지역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괄목상대한 성장을 이룬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동영상을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서 광주기술사업화 10년 성과 및 발전 방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1년 1월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광주연구개발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왔습니다. 창업, 투자,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광주연구개발특구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는 우리시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광주특구 접근성 향상을 위해 5년간 총 440억의 예산을 투입한 광주특구 연결도로를 올해 3월에 공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융합단지를 착공해 AI 광주시대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광주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의 축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지정 10주년을 맞이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 연구개발특구에서는 2,709건의 기술 이전, 116건의 기술 창업, 그리고 407억 원의 투자 유치와 1,177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가 10년 만에 4천억 원에서 4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국내 특허도 8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광주 연구개발특구는 명실상부 광주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안전의 휴먼 뉴딜 등 소위 광주형 3대 뉴딜을 성공시켜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특구 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등 유관기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연구개발특구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 광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기업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시장님의 축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강병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이사장 강병삼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10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1년 1월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및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에 18.7제곱킬로미터를 지정하였고 그해 3월에 광주연구개발특구 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특구 지정 후 10년간 1,751억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광전자 융합, 친환경 자동차, 의료 소재 부품, 스마트 에너지,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였으며 특구 활성화를 위해 진국지구, 나노지구 등 2개의 산업단지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정 당시 557개로 출발한 입주기관이 1,403개로 2.5배 성장하였고 매출액 또한 1.6배 증가한 11조 7천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직된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관계기관과의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내 부족한 산업연구용지 공급과 인공지능 융합단지,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성을 위한 첨단 3지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중심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 역량을 결집시키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고 작년 7월 지정된
나주 강서특구와 연계를 강화를 통해 광주 전남 대표 혁신 클러스터로 새롭게 출발하는 10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년간 광주 연구개발특구와 함께한 임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특구와 함께 성장하고 달려온 지역 내 기관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창출에 힘쓰고 계시는 강병삼 이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광주 기술사업화 10년 성과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본행사인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패널 토론은 광주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10년과 또 새로운 10년을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 패널 토론을 이끌어 가실 좌장 이병택 교수님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택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역임하시며 광주 전남지역 혁신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역 내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정책 점검 및 제언,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젝트 연구 참여 등으로 광주 지역 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패널 분들은 이병택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이병택 교수입니다. 오늘 그 광주특구 기술사업화 10주년 포럼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또한 그 10여 년 전에 우리 광주에 연구개발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나름의 작은 힘이나마 역할을 했었던 당사자로서 큰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 특구는 지난 10년간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 연구소, 기업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서 광주 지역의 지역 혁신의 그 중핵 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또 지역의 변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산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더 크게 역할을 할 건지, 또 어떤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건지 오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요. 최용환 링크옵틱스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링크옵틱스는 연구소 기업으로 우리 첨단 단지의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영집 광주과기원 대외협력 부총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현재는 광주과기원의 대외부총장이시고 지역사회의 산학협력 또 지역혁신의 대부와 같은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제 왼쪽 옆에는 그 고석천 단국대 도시계획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한정공대 부지 설립위원, 그리고 나주 강서특구 지정위원 등 그 전국적이면서도 지역 혁신이나 기술 사업화에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또 그동안 우리 연구개발특구가 자리 잡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신 한상문 광주 연구개발특구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상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연구개발특구, 광주 연구개발특구에 근무하시면서 노력을 해주셨지만 특히 우리 한 본부장님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고 또 일을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이 기술사업화 10주년 포럼이므로 그동안 우리 광주 특구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얻어냈는지 한상문 본부장님께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토론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광주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 창업, 성장의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한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1년 1월에 광주광역시 북구와 전남 장성 이런 부근에 567만 평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기에는 첨단, 진고, 나노 등 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스트, 전남대, 생기원, 에트리, 유관기관 등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집적해 되어 있습니다. 초기 광주특구는 광융합,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 에너지 등 4개의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구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지역혁신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특구 지정 후 공공기술의 발굴 출자를 통해서 창업, 사업화,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구 육성 사업, R&D 사업으로 약 1,100억 원을 투입하였고요. 광주특구 R&D 연결도로 등 비R&D 사업으로 400억, 총 1,500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2,709건의 기술 이전을 통한 509억 원의 기술 이전료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은 1,403개사로 2.5배, 매출액은 11조 7천억 원으로 1.6배, 근로자는 34,500명으로 1.7배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또 개발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존 광융학 기업들이 집적했던 첨단 1지구와 더불어 첨단 2지구가 2013년도 2월에 준공하여 기업들이 지적하였습니다. 진곡지구는 57만 평금으로 개발하여 현대모비스, 현대유야, 한자영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약 400여 개의 기업들이 집적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지구는 27만 평금으로 개발하여 200여 개의 기업들이 집적하여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주 연구개발 특구의 대표적인 모델로서는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이 있는데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소 기업은 현재까지 169개사가 설립되어 있고요. 우수 혁신 기술을 보유한 25개사를 첨단 기술 기업으로 지정하여 R&D 사업뿐만 아니라 약 100억 원의 법인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니젠, 오이솔루션 등 3개사가 코스닥 상장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십몇 년 전에 저희가 이 특구를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중앙정부에다가 이걸 해달라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날지 걱정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옛날 일이긴 하지만 상당히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술사업화 창업 이거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소위 패스트 팔로워 2등 국가에서 1등 국가 퍼스트 무버로 진입을 하려면 정말 필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더 고생을 하셨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앞으로 지금부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 사장님 현재 특구 내에서 이제 회사를 연구소 기업을 기술사업화 기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자랑도 하시고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뭘 좀 더 해줘야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예, 교수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저기 링콕스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2004년도에 광통신 부품을 생산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2008년도부터 의료기기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기업으로는 2018년도 이제 전환을 하게 되었죠. 그 광주 연구 특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연구소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도 상당히 많은 도움들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제 도움 부분하고 약간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2008년도에 의료기기 업종으로 전환을 할 때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념하에 처음 개발한 부분들이 수술용 무용 등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죠. 이제 열심히 2년 정도 연구 개발을 제품화를 하고 그 키메스라고 하는 의료기기 전시회에 이제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찾아보셔가지고 여기 사장이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이제 그런 말씀들 하세요. 저기 여기 사장님은 병원이라는 데를 수술방이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수술방이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의료기기, 수술용 무용 등을 제조를 했다가 처음으로 크게 실패 본 사례인데요. 이제 그때 고민하던 차에 산업은행에서 오셔가지고 연구소 기업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연구특구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는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쪽에 20%를 출자한 파트너는 국제성모병원, 인천 성모병원 가지고 있는 카톨릭 관동대 그룹이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초기 이제 기술 이전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은 좀 있었으나 그 후에 저희가 진행된 부분들은 어떤 감염 쪽에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싶다. 그다음에 어떤 통증 쪽에 정형 쪽으로 일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병원장님이 관련된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의 생각들, 그다음에 저희의 개발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카톨릭 성모병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본임상을 5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연구소 기업의 기술 주제인 관동대하고 2건을 동시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 부분에서 큰 혜택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연구소 기업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현물을 투자를 받고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가질 수 있지만은 전 가장 큰 것은 서포터즈 기능이라고 좀 봅니다. 요즘 추세에 따라서 와디즈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제품들을 할 때 그 제품들을 내놓고 일부 펀딩들을 받죠. 그럴 때 이제 펀딩액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서포터즈들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몇십 명씩 붙어서 제품을 홍보해 주는 것. 저는 연구소 기업에 현물을 출자를 한 그 각각의 파트너들은 그 기업이 IPO나 엑시트를 할 때까지 쭉 줄기차게 가는 이제 그런 서포터즈 기능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연구소 기업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네. 광주과기원이 방금은 이제 기업의 입장이지만 그 기업을 또 지원해주고 또 창업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입장에서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특구가 뭘 좀 더 해야만이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역할이 커지겠습니까? 먼저 부총장님. 한 15년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회 진행하시는 이병택 회장님과 저는 당시에 이제 광주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연구개발 특구를 만들자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어느덧 설립해서 10주년이 지났다니 감회가 깊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제 연구개발 특구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특구 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이 기술 창업이나 기술 사업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기술을 요하는 어떤 그 산업이랄까 또는 융합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랄까 이런 것들은 신산업 창출형으로 좀 접근을 하고 예를 들면 저희 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지역산업 연계형이라고 해갖고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선도나 특화 산업에 맞추어서 이런 분야의 창업이나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는 이것은 여러 연구소나 여러 대학이 공통으로 이렇게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실 창업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그맣지만 무엇인가 기술 아이템을 검증을 이렇게 해 나가는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좀 필요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저 최영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서 연구소 기업들을 육성하는데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이미 이제 10년간에 169개의 연구소 기업이 만들어졌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초기 단계, 그다음에 성장 단계, 나중에는 좀 고도화 단계 이런 3단계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 방법을 좀 더 차별화시키면서 고도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연구소 기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우선 연구 주제 아이템을 뭘로 해야 되는지, 또 이제 공간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창업을 할 때 어떤 그 기업들의 심정 같은 것들이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컨설팅해서 유도하는 것이 초기 단계의 일일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는 이 창업이 되면 여기다 R&D 지원 자금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화에 대한 지원 같은 거 해줘야 되고, 아까 최 사장님처럼 2, 3개 기업에서 좋은 아이템이라 해갖고 투자 유치도 받았다는데 투자 유치 같은 것도 인도를 해줘야 되고, 이런 단계로 이제 성장을 할 때 이게 엑셀러레이팅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 아직은 저희가 이제 우리 특구노에서 고도화 단계에 있는 레벨에는 아직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글로벌로 확장한다랄까, 또 이제 IPO를 통해서 이렇게 더 성장시킨달까, 이런 상당히 이제 크게 성장할 때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것은 아직은 이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단계별 또 유형별 그리고 아까 그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맞춤형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 두 분 말씀인데, 우리 최 사장님 그 특구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든지 사람이 없어서 뭐 좀 굉장히 힘들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좀 그 요구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만 좀 짧게 해주시죠. 예, 그 많은 지원들을 받는 이제 기업들 중에 속해 있는 그 기업 대표 입장으로서 이제 우선적으로 애쓰시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사업들을 위해서 이제 개선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그 연구소 기업은 기존 기업의 그 현물 출자를 통한 그런 전환형 및 아니면 신규 창업형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연구소 기업의 목표는 IPO나 또 다른 엑시트 형태로 투자자에게 리워드를 하는 것,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연구소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특구는 여타의 또 다른 일반 지원기관하고 동일한 사업의 패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물론 그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 속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요구 사항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편성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일반적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들이 보통 IPO까지 가는데 14년이 걸린다라는 통계치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바이오 기업들이 뭐 일상만 하더라도 이제 그 IPO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그만큼 연구소 기업이 IPO나 엑시트를 가기까지는 14년, 15년이라는 세월의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반 지원 유형으로 갔었을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특구의 취지에 맞게끔 좀 더 지원 사업들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섬세하게 좀 고려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중앙정부가 K-뉴딜이나 그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탄소 중립 같은 어떤 새로운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또한 지역 균형 발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우리 특구가 잘해왔지만 앞으로 10년간 그 또 다른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면서 역할을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서 광주특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그 도시계획이 전문공이신 고 박사님 그 좋은 좀 해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주특구가 지금까지 굉장히 성장을 위해서 잘 해왔지만 광주특구 내에 기술산업 사업화부터 창업,
투자, 그다음에 혁신 주체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기술 발굴이라든가 이런 공급 체계를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구 내에 우수한 어떤 공공기술을 신규 특화 분야 중심으로 재분류를 하고 기술 설명회 그리고 기업의 기술 수요 발표회 등 기존 기업의 어떤 신산업 전환이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이 공공기술의 이전 및 출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구 내에 우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혁신기업 대상의 어떤 사업화 자금을 좀 더 확대하고 특화기술 맞춤형 우수 인재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광주 특구 내에서 기존에 있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산업, 다음에 뭐 스마트 에너지 산업 이런 관련 분야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기술이 그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벤처기업들의 후속 개발 및 사업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신개발 기술 기반 제품의 연구 실증을 할 때 각종 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러한 이 특구 현장의 수요가 무엇인지 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한 수요 맞춤형 그런 정책으로 좀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 체제를 갖춰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그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고 지역 그 상황에 정통하신 우리 김 부총장님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국판 뉴딜이나 이제 탄소 중립 문제는 우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주에서 이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공급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또 관련 이런 특화 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강주 특구본부가 그런 작업부터 좀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강주 특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강주에서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그리고 탄소 중립 기반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강주에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광 융합 사업 분야 그다음에 의료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가전 이 5개 분야의 산업에 이런 걸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에 대한 이 기술 분류 체계를 새롭게 좀 정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강주 특구가 아주 어디 실리콘밸리나 우리 저기 안산 같은 그 스마트 클러스터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특히 인공지능 기반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저 강주 특구 내에서 그 산학연구원이 협동체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강주시는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를 만들고 대학은 인력의 양성을 하고 또 연구소에서는 기술 제공을 하고 그리고 특구본부에서는 사업화 지원을 하고 이런 각각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 지역의 어떤 산업과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살리는 그래서 그 가장 모범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우리 지역 내부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도 현재 그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구만 하더라도 지금 그 제첨단 3지구 AI 중심의 첨단 3지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또 나주에 강서특구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특구가 또 지정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최근에 작년 올해 사이에 있었습니다. 먼저 그 한본부장님 지금 광주특구 그 첨단 3지구는 현황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이번에 답변하기 전에
링크옵틱스의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연구소 기업에 대한 그 차별화 전략,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후속 지원을 통한 대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주특구본부는 예산 및 인원을 확보하도록 우선 저희들이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첨단 3지구는 특군에 부족한 산업용지하고 연구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한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융합단지 개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로 총 110만 평 규모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광주특구는 과기부하고 광주시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과기부가 2020년도 6월에 개발 계획을 승인을 고시하였고요. 광주시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보상 절차 및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고요. 2025년 개발 준공 예정으로서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집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인공지능 융합단지 내에 데이터 센터 등 실증 단지를 착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3단지는 우리의 이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계획과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기대가 큰데요. 우리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광주특구가 취해야 되는 그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김 부총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제 인공지능 종합 설계가 한 100만 평 정도 어마어마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 아주 가장 중요한 시설이 들어설 것이 이제 1만 6천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실증을 위한 실증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 및 기술 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3대 요소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빨리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 기반인데 이 데이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강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다 이게 데이터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강주는 이제 국가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른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신제품 창출을 위해서 과기부, 광주시,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단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가지고 이 광주를 명실공히 인공지능 산업 중심 도시라고 말하는데 인공지능 생태계를 확실히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문제가 우리 지역은 정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에서는 인력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인력이 또 필요하지만 그거를 인공지능 사관학교나 또 우리 강주과경 같은 데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고 전남대나 여러 대학에서 인공지능 학부를 만들어가지고 인력을 육성을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면 또 이런 사람들이 외지로 또 빠져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인재, 자금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생태계 조성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 계획은 특구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게 정부 중심이고 관 중심이고 연구소나 이렇게 제공자 중심이라는 그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데 최 사장님 실제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선 링크옵틱스가 이 3단지가 좀 되면 좀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이 3단지에 어떤 일이
추가되어야 되고 또 특구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업 입장에 상당히 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 호남 지역을 일반적으로 수치를 얘기를 할 때 상장사의 숫자의 2.8%, 그다음에 상장사 매출 총액의 0.8%가 이제 호남의 그 산업 구조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 현재 이제 호남의 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2025년도에 약 100만 평 규모의 연구개발 특구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 상당히 큰 기대가 되고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낮게끔 책정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쉽게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확장 이전하는 것들, 그다음에 수도권 기업들이 광주로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출퇴근이나 어떤 그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좀 좋은 인재들을 그쪽에 이제 출퇴근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기업이 어떤 신기술들을 개발했을 때 산업 현장이나 소비자들에게 좀 더 빠르게 쇼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실증 특례 구역 적용 이런 부분들이 이 또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물론 더 중요한 것이 대개 이제 어떤 공단 조성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일정적으로 큰 예산들을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따오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를 조성하고 어떤 공단을 조성하고 어떤 하드웨어 쪽들에 많이 집중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산들이 그 후로 쭉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하드웨어만 놓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장비를 새롭게 만들어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거나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고민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들이 좀 됩니다. 물론 연구개발 특구는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은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작년에 연구개발 특구가 이제 1,000호 기업을 달성을 했죠. 이제 광주도 약 160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적 팽창인 된 연구소 기업 부분들을 이러한 연구특구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내적으로 질적으로 좀 성장시키고 비약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공단 조성의 계획하고 맞물려서 같이 좀 고민이 된다라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본부장님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라도 각오라든지 아니면 뭐 못하겠다든지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도 자주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들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이 양적인 성장 부분에서 이제 질적인 성장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조금 차별화시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시키고 대표적인 성공 모델을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가 바깥으로 빠르지 않도록 이 산업에 그 AI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 창업에서 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거를 더욱 유관기관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나주 혁신도시가 그 강소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 이제 광주특구하고 나주 강서특구가 이 공존을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단기간에 두 특구가 서로 공동 성장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우선 여기에 깊이 관여했고 또 전문가이신 고 교수님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외부인으로서 광주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광주 연구개발 특구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아까 그 성과를 말씀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혁신 클러스터, 연구단지, 과학단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10년 만에 그렇게 성장을 이룬 그 지역은 많지 않거든요. 그게 혹시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여기 계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한테 이제 주어진 어떤 그 질문이 강소 특구도 있고 광주 특구도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상생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강소 특구 정책을 이제 시행할 때
아니 기존에 있는 연구개발 특구를 제대로 육성해야지 왜 또 이런 걸 만드냐. 근데 결국 2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12개가 선정이 됐어요. 일단 나주 강서 특구 선정 과정에서 보면 일단 나주 강서 특구는 이 빛가람 혁신 도시에 소재한 한전을 이제 기술 핵심 기관으로 혁신 도시 내에 산악현 클러스터하고 나주 혁신 산단을 배후 공간으로 이제 해서 하나의 강서 특구로서의 이제 기능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과기정통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잘 들어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전은 일단 공기업이긴 하지만 연구 기능이 부족한데 과연 여기에 강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 두 번째, 나주 혁신 산단은 그 이격거리 제한 범위가 3km인데 9km나 떨어져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고, 그런데 그 한전에서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대전에 있던 연구 인력을 대폭 또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이제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격거리 문제는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장래성을 보고 일단 강서 특구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게 갓 태어난 1살짜리 그 아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규모가 작아서 강서 특구는 완결형 어떤 자족형 그런 그 혁신 클러스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옆에 광주 특구가 머지않은 곳에서 굉장히 상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주 특구를 이제 또 한번 보자면 이제 10년 동안 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이 광주 특구가 지금 어떤 잠재기 출현기를 거쳐서 성장기에 들어가서 안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혁신 클러스터의 성장 단계를 보면 대개 이 출현기에서 성장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체되거나 또는 또 쇠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산업 구조가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특구가 앞으로 여기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어떤 이 임계 규모도 키워야 되는데, 마침 나주 강서 특구가 옆에 있고 또 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 거기에 딸린 여러 자회사들이 뭉텅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하면 굉장히 상생 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살짜리 소년 보고 1살짜리 갓난아기를 같이 데리고 동반 성장하라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큰 관심이고요. 앞으로 광역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나주 그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강서 특구하고 광주 특구하고 이게 하나의 트라이앵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 20년, 30년, 멀게는 한 50년을 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과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걸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다행히도 광주 특구의 어떤 이 특화 산업인 이 스마트 에너지 산업하고 강서 특구의 특화 산업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빛과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여러 이 방법을 통해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어떤 그 두 특구에 있는 기관들 간의 어떤 협의회, 교류회, 그다음에 세미나 이런 포럼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도록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교류나 이런 거는 저보다는 이공계에 계신 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광주하고 나주의 공동 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서 동반 성장을 위한 어떤 기초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광주와 나주는 하나의 광역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역권이 우리나라 국내 다른 광역권에 비해서 사이즈가 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이렇게 중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규모를 좀 더 키워야 되고, 여기에서 뭔가 이 연구자들과 어떤 그 기업들이 굉장히 서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야만 동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전문가답게 좀 여러 가지 비판적이기도 하고 또 복도다 두는 또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내부자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우리 김영직 부총장님은 또
사실 광주 전남 이 광역화라든지 하는 좀 더 큰 틀에서의 협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광주 특구, 광서 또 나주 특구가 공동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광역 경제권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큰 화두가 되어 있고 아마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에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뼈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광주 전남도 전북과 더불어서 이제 초광역 경제권 협력 구상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연구 개발 특구들의 연결도 하나 필요한 것이고 광역 에너지 벨트도 이제 좀 필요한 것이고 광역 교통망 체계도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나주 그 한전을 비롯한 혁신도시하고 우리 첨단의 연구개발 특구하고 교통부터가 아주 이렇게 약간 좀 미흡해서 지금 철도를 여기까지 연결시켜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모색을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지스트만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나주 한전 공대하고 그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해서 협력 체제를 지금 이미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또 응원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혁신도시와 우리 첨단 연구개발 특구 간의 연구개발 협력 같은 것도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그 지금 우리 고효율 태양광이랄까 그다음에 OEM 솔루션이랄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ESS 이런 각각의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아까 고석찬 교수님이 그 나주하고 공동 협체를 구성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이런 개별적인 구체적인 과제 간에 이런 그 협력 체제를 하는 네트워크들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돼야 이제 연구 개발 협력 벨트가 첨단에서부터 한항공단 또 진국산단 저기 저 평동산단 그리고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연구개발 에너지 연구개발 벨트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중앙 지원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 정부와 특구가 지역 발전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강주 특구하고 나주에 있는 강서 특구하고 서로 이제 협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하고 여기에 광주시, 전남도가 좀 긴밀하게 협력 좀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아까 이 공동협의체 얘기도 하셨고 우리 또 김영직 부총장도 우리 광주에서 나름대로 이런 그 지역 간의 협력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강서특구의 지배 구조가 이제 짜여지고 있는 그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중앙에서 뭔가 이 협의체에 해당하는 어떤 공식적으로 이 양 특구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뭐 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 관리 체계를 그렇게 짜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또는 뭐 협업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주거나 뭐 이런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아마 그게 구축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전국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연구개발 특구의 문제라기보다도 지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앙부처에서 이 시행 중인 많은 사업들이 지역 단위에 가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별도로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평가 체계라고 봅니다. 각 부처별로 평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또 그냥 어떤 그 정량적인 성과 달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걸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먼저 그걸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두 강서 특구와 광주 특구에 있는 기관들의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서로 어떤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면 뭔가 좀 이 가산점을 준다든가 뭐 아까 저 부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서 특구도 그렇고 광주 특구도 그렇고 아마 특구재단에서 계속 앞으로 그 사업 성과를 평가를 할 텐데 그 평가 그 요소 중에 비중이 큰 거가 하나가 뭐냐면
이 네트워킹 구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기 때문에 두 특구 간의 연계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 차원에서 두 특구 간의 뭔가 연계 협력을 위한 어떤 그런 그 노력을 하고 그게 잘 성과가 더 좋으면 아예 중앙정부에 그걸 한번 건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특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뭐 거의 이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조금 더 얘기하고 또 토론해 보면 좋겠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오늘 그 토론을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혹은 또 그 제안이나 이런 거를 우선 그 세 분 우리 본부장님은 또 나중에 답변 겸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 세 분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간략하게 우리 최 사장님, 그다음에 김 부총장님, 고 교수님 순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많은 지원기관들이 참 많은 지원들을 기업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연구소 기업을 주관하는 연구특구는 그 전제 조건이 기업들의 IPO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보상 이 부분을 결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쉬운 얘기로 기업은 기업을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지금 올해가 이제 17년째 기업입니다만 17년 전에 마케팅 지원 정책하고 지금하고 과연 달라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정 정도 예산을 가지고 카탈로그, 통번역 사업, 홈페이지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업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저는 한 예로 연구소 기업들이 1000개 중에서 약 100개 정도가 B2C 제품을 만든다 했을 때 그 100개 중에서 중국에 들어가야 하는 제품들이 50개가 있으면 과기정통부에 그 홍보대사로 BTS를 영입을 해가지고 적어도 연구소 기업이 검증된 제품들을 가지고 카탈로그 아니 그 화보 한 장씩만 찍더라도 그 제품과 중국 업체들이 뛰게 된다라면은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 일반 기업들이 BTS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잖아요. 어떤 모델들을 뭐 섭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고 저는 현실에 맞게끔 지원책들이 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끝으로 이제 그 연구소 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두 가지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호남의 기업들의 열악한 상황들 지금 현재 인력이 없고 인력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는 부분들은 결국엔 수도권의 과밀화 이런 부분들로 돼가지고 큰 해결책들이 없죠. 저는 좀 더 많은 R&D 예산들이 지역 분권 측면에서 지역으로 좀 더 많은 예산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광주 연구특구는 물론 대덕이나 이런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겠지만은 많은 의지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산을 통해서 연구소 기업들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그런 제품들이 개발된 부분에서 연구특구 펀드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IPO나 상장까지의 꿈을 꾸는 이제 그런 요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구소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특구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조장님. 예, 그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 성장을 좌우하는 동력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지역 발전에서도 연구특구라는 혁신 클러스터 성공 여부가 지역 성장의 열쇠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그 우리 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우리가 조금 그 지금도 가만히 보니까 17년이 됐는데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도 이 많은 일을 커버하기에 좀 적은 인원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예산도 좀 적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인력 증원도 하고 예산 증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 특구를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아자동차랄까 삼성전자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여기 광주는 이 그 생산 공장이지 연구개발 헤드가 없거든요. 그렇게 돼갖고는 발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 특구에서 아까 같은 연구소 기업이랄까 특별한 그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자들을 유치하거나 또
중국에서 막 나타난 것처럼 혁신적인 장학과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딱 만들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대박이 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 교수님. 예. 그 연구개발특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하고 경제를 연계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어떤 지원 노력과 또 그 혁신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되게 그 과거에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혁신 클러스터 중에서 성공한 혁신 클러스터는 한 20-30년 지난 클러스터도 별로 그렇게 각광을 못 받았어요. 되게 한 50년쯤 지나야 비로소 그것이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주 특구가 뭔가 좀 이렇게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가 에너지 어떤 산업의 메카이자 세계에서 다른 에너지 산업 혁신 클러스터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장기적인 발전 플랜을 세우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부장님 뭐 여러 가지 나온 의견에 대해서 질문 겸 또 본인의 그 견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광주 특구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해 주신 여기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마무리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인력 수급 문제, R&D 예산의 집중, 그다음에 연구개발 펀드 등, 그다음에 특구의 역량 강화 문제, 그래서 단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을 하고요. 저희도 이거 중앙부처 내지 다른 유관기관과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특구가 광역 경제권 차원에서 광주특구는 나주 광수특구와 더불어서요. 산학연구원 간의 연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과 기업 성장을 주도하는 광주 전남 지역의 대표 혁신 클러스터의 역할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0년간 광주특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기업분들과 유관기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 그 광주 연구개발특구 그동안 성과를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봤는데요. 특구가 지난 10년간 우리 지역혁신의 중심기관으로 충실히 일해 왔고 또 그만큼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스스로 혁신해 나감으로써 도약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저희들도 힘을 보태고 또 중앙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연구개발 특구가 지역 혁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자 여러분 그 유익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좌장 이병택 교수님의 진행으로 광주 기술사업화 10년 성과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애써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지역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및 또 지역 혁신기관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광주 기술사업화 10년 그리고 또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광주 기술사업화 10년 성과 및 발전 방안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